오늘 헬줄선 탈출구는 있는가 약자로 제가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걸 접하면서요, 헬조선 그리고 수저 계급론, 굉장히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점점 근데 인터넷을 달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나의 목소리, 나의 힘든 거를 알리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랄까요? 이런 거를 잠시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지나친 비교 경쟁 사회이고요. 서열 사회고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경쟁이 아주 지나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에 피로감을 느끼죠. 내가 올린 SNS에 사진들이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고 또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멋지게 애플 컴퓨터에 실은 이렇게 지저분한 거기에 요 장면만 찍어서 올려보낼 때 다른 친구들은 부러워합니다. 또 이렇게 식단을 먹어야 되나 보다. 사실은 비교를 할 때 항상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야지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결국은 이러한 거가 성취, 지향적으로 만들고 모티베이션, 동기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욕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심한 거예요. 이 실험은 카드를 골랐어요. 이 카드를 이제 앞으로 이 게임을 더 지속시킬 건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를 실험을 했는데요. 활성화되는 뇌부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카드 딱 보고 그 다음 카드에 뭐가 나올 확률이 계산될까?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상대방이 뒤집는 순간 뇌가 막 활성화돼요. 한국인의 특성상 비교 욕구를 넘어서서 지나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지금 우리 사회, 현재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의해서 이제 각박해지고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서열화하는 것도 본능입니다. 한 조직에서 서열이 만들어지는 거가 본능이고 결코 나쁜 거가 아닙니다. 자기 위치에 맞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내가 저 서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서열화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열을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 나의 능력이냐? 그게 아니고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저 계급론입니다. 내가 금수저 계급인지 은수저 계급인지 흙수저 계급인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논문을 보면은 부가 증여되거나 상속되거나 이런 비율이 쫙 연도별로 나라별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을 할까 하는 거가 바로 이 가속화죠. 굉장히 빠르게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태로 가면 더 확 올라가면서 부의 세습이라든지 증여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수저가 만들어지는 거가 아닌가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유한 가족 출신이냐 하는 거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하는 거가 한국이 핀란드에 비하면 2.5배 정도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부유한 집안 출신이 번만큼 쓰는 소득 탄력성 관련해서 출신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집안 출신이 중요하다라고 오른쪽으로 더 가 있다 하는 거죠.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써라 라고 하면서 뇌를 찍습니다. 동양인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막 활성화되는 그 부위를 엄마가 활성화된 부위를 빼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주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족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가 바로 가족의 어떠한 배경조차도 인식을 그만큼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거죠. 이제 서열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프랑스 대통령 뽕피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의 저서였나요? 거기에 어떤 중산층의 정의가 어떤 거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악기 하나 정도는 즐겁게 할 수 있고 자기가 빠지고 있는 스포츠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서 근사하게 요리 하나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봉사활동 정도를 가진 그러한 층이 중산층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이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중산층 아파트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돈은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월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열관계입니다. 최근에 갑질한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부 의리라고 생각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망 사회입니다.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절망을 가지게 되죠. 우리 3포 세대 잘 압니다. 3가지만 포기했어요. 요즘에는 집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합니다. 이제는 취업 포기합니다. 희망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4잖아요. 무한대로 이제 포기 상태로 돌입해버리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수저 계급론 사이트에도 가면 나 몰랑 심리가 있어요. 나 몰라 이러는 건데요. 뭔가를 포기하면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우리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근데 바로 이러한 지적이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해를 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치유할까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분배입니다. 이 해에 이 하나를 A로 바꾸면 어떨까? 힐조선을 만들면 어떨까? 한 번에 하는 제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승진 기회도 몇 번으로 나눠보고요. 취업 기회도 여러 번, 입시 여러 번으로 하게 하는. 그래서 그 여러 번 중에 그러면 몇 번이라도 걸리는 보상을 가지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배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포기합니다. 학원 가서 돈을 벌다가 또 학상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을 이번 학기에 한번 너 학점 등록금 내줄게. 아르바이트 좀 줄이고 이번 학기에 올라가면 다음 학기 또 줄게. 라는 제도 한번 하면 안 되겠냐 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회를 더 주는 그러한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사라진 개천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서 이 계룡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핸디캡을 가진 자에게 주는 뭔가의 제도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계급에 따라 직위에 따라 권력이 아니고 권위를 주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해를요. HEAL 힐로 바꿔보면 어떨까의 힐을 호프 희망을 주고요. 공감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제대로 된 서열 권위가 주어지는 계급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